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측 의뢰인 원고 재산분할 기여도가 75% 대승한 판결이 나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고 측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도 반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재산분할 결과는 원고 기여도 75%, 피고 기여도 25%고, 그 결과 이제 판결 주문을 보시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당연히 우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요. 2항 봅시다. 2항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 원고한테 위자료 1,000만 원 줘라 판결을 났고요. 3항 건너뛰고 4항 보시면은 재산분할로 1억 5,680만 원을 피고가 저희 의뢰인 원고한테 지급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애는 이제 그 피고가 키우기 때문에 우리 저희 의뢰인 6항에서 원고가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게 1심 판결입니다. 지금은 이제 2심까지 다 끝나서 확정된 상태고요. 오늘 확정된 상태고, 일단은 1심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불리했던 건 뭐냐면,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도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원고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 75%까지 났겠죠. 하지만 이게 명의가 공동명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찌 보면 이 부부의 제일 큰 재산이고 거의 핵심 재산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재산분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의는 안 중요하지 않냐, 공동명의든 원고명의든 피고명의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재산분할편에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어요? 원칙은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공동명의예요. 공동명의라는 뜻은 뭐예요? 원고 소유 지분이 5억, 피고 소유 지분이 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양쪽이 현재 5억씩 들고 있는 거예요. 명의상으로. 그죠? 아파트는 하나지만, 공동명의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저희 원고 쪽 재산이었다. 우리 의뢰인 명의 재산이었다. 그러면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얼마를 피고한테 내주느냐의 문제잖아요. 판사가 이걸 판단할 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고 명의로 돼 있으니까 피고가 막 재산분할 50% 주세요, 5억을 주세요 주장을 해도 기여도가 별로 없으면 딱딱딱 냉철하게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5억을 주장했는데 3억만 가져가 이래 판결하기가 편한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5억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고 거를 뺏어가지고 원고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평하게 들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니까, 5대5니까. 근데 판결을 내릴 때는 원고 기여도가 크면은 피고가 이미 가져간 부분을 피고 명의로 돼 있는 걸 뺏어가지고 원고한테 주는 판결을 해야 되죠. 똑같이 원고가 재산분할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명의가 돼 있어 버리면 누가 누구 거를 뺏어다 줘야 되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죠?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기여도가 이 부동산에 대한 내 기여도가 크다. 그럼 딱 내 명의로 돼 있어 버리면은 조금만 내주기가 편한데, 내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 버리면 오히려 내가 기여도가 크니까 내가 상대방 걸 뺏어서 들고 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조금 저항이 생기겠죠. 판사님 입장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보는 면이 생기겠죠. 원래 피고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뺏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명의가 안 중요하다는 게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영향적 가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원고 명의로 돼 있으면 조금 방어하기가 편한데,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은 조금 불편한 면이 생긴다, 우려스러운 면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서로 이 재산에 대한 형성을 내가 더 많이 했네, 덜 했네, 많이 했네, 이 부분이 싸움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인기간 중간에 이게 시세 상승이 몇 억이 돼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초기에 형성됐을 때 기여도가 커져 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좀 반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쪽 변호사라면, 그죠? 설령 형성했을 때 기여도는 우리가 조금 적더라도, 그죠? 혼인기간 중간에 시세 상승분은 별도로 딱 잘라서 주장해가지고 이거는 5대5로 가져가야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75%까지 못 가져온다는. 사실은. 실제로 이 사건은 제가 저희 원고 의뢰인한테 사건을 받을 때는 어떻게 설명드렸냐. 5대5는 좀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5대5는 아닌가. 우리가 좀 그 초기에 돈을 넣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은 한 60% 정도 보면은 우리가 기여도를 60%를 봐서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면 5억 5억 명의로 돼 있잖아요. 5대5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재산가치 5억 있는데 60%니까 한 우리가 6억 정도 받아오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미 명의가 5억이 돼 있으니까 1억을 더 받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저는 한 60%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소송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희망적인, 제일 잘 나올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송이라는 거는 변호사 혼자 막 변론하고 혼자 뛰어가서 판단하고 판사가 돼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송 과정에서 그 편차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산술적이지 않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갭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상담을 할 때 조금 일반론적으로 저는 약간 제 나름의 거의 마지노선, 최하선, 제 나름의 최하선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열렬히 싸우죠. 열렬히 싸우면은 이번 사건처럼 60%를 말씀드렸지만 잘 싸우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기여도가 75%까지 났다. 상대방 기여도는 고작 25% 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이제 상대방이 이제 흐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났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75% 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항소를 했죠. 이혼 소송은 항소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거는 우리가 1심에서 너무너무 잘 받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저히 이게 참고 견딜 수가 없다. 60%도 아니고 기여도가 자기는 5대5 주장했는데 우리 쪽 기여도가 75%가 나오니까 항소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도 제가 맡아서 변론을 했고, 항소 결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예. 항소 기각까지는 안 나왔는데, 1심에서 저희가 재산분할로 승소한 금액이 1억 5,680만 원이었는데 2심에서 재산분할로 저희가 승소한 금액이 1억 5,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항소기각까지 거의 항소기각이 난 거예요. 항소기각이 났는데 이 2심 판사님이 1심 판단할 때 그 금액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2심 넘어오면서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 보정을 한 거예요. 그 금액 보정만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 빠진 거예요. 기여도는 75%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 항소 기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고, 다시 1심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위자료 부분인데요. 위자료가 제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 사건. 위자료가 상대방이 바람을 폈거든요. 바람을 펴가지고 3천만 원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위자료가 1,000만 원만 나왔어요. 이 사건이 1심에서. 근데 우리 의뢰인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1심 판사님이 위자료는 어차피 금액이 나와봐야 3천이고 2천이잖아요. 기여도를 저희한테 75%를 주면서, 그죠? 위자료까지 3천만 원까지는 안 해주셨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의뢰인도 그렇고 그런 건 1도 신경 쓰지 않았다. 기여도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대만족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도 보세요. 2심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분할로 200만 원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소송 비용은 그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전액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엄격히 계산하더라도 뭐 90몇 프로 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2심의 주문에 보세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2심에서도 판사님이 야, 원고가 75% 기여도를 들고 왔네, 받고 왔네, 거의 항소기각 해주니까 그냥 소송 비용까지는 상대방 불쌍하잖아, 양보해줘. 이렇게 해서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 나왔다.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 돼서 이거 2심까지 해가지고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이 더 날라갔지만, 그죠? 소비가 됐지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겠죠. 아주 기분 좋게 확정되고 끝났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트렌드가 나왔어요. 트렌드가 요즘에 제가 좀 느껴지는 트렌드가, 요즘에는 공동 소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파트 가격이 뭐 작년 말에도 막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또 올해는 또 좀 정체돼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아파트를 잘 처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공동 소유면은 원칙은 뭐예요? 누구 일방이 가지고 나머지를 준다거나 아예 처분해버리고 나눠 가진다거나 그런 게 맞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단가가 너무 커져 있고 그 단위가 너무 커져 있고, 저희 의뢰인이 뭐 이 아파트를 다 가져오고도 상대방한테 5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5억이 없으니까 뭐 대출 받고 뭐 하고 전세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죠? 급등을 할 땐 그게 어렵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서로 어떻게 주장해요? 서로 이 아파트 명의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현재 지분대로 유지해버리고, 공동 소유로 유지해버리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뭐 처음에는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저희 보고 가져가라고 했다가 처분하자고 했다가 계속 말 바뀌었고, 저희는 그냥 그냥 처음에는 가져오고 싶었는데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냥 아예 우리도 그럴 생각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지분대로 놓고 금액을 그대로 2심에서 그냥 재산분할 1심에 우리 결과 잘 나온 거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심 유지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죠? 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이미지 싸움이다는 편에서 말씀드린 게, 소송 전반에서 이미지전을 잘해야지 조금, 왜냐면 가정법원 판사님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이미지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지전이라는 게 곧 100% 위자료랑 결부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지 싸움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뭐 저 사람이 나쁘다, 우리가 착하다,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상대방 귀책에 대한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소송 상대방 피고는 바람을 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증거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정말 극렬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위자료를 저희가 3천만 원 청구한 거를 1천만 원까지 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미지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주장한 그 이미지는 바람핀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빼박 증거는 없었어요, 원고 쪽에. 그랬으면 뭐 1천만 원까지 안 떨어졌겠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잘한 건 없잖아요, 그 피고가. 근데 정말로 저희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전략을 폈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깜빡이 없이 그냥 나한테 똥 묻은 건 생각 안 하고 막 저희 의뢰인한테 돌진하는 식으로 역으로 저희 의뢰인을 막 몰아치면서 자기가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역으로 막 몰아치는 소송을 했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은 피고가 바람 펴가지고 파탄된 게 분명한데, 판사님 눈에는, 그러면 상대방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가 위자료 금액을 2천만 원 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 과정에서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에는
판사님이 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뭐 자기들 뭐 증인 사실 확인서 내고 하니까 내 위자료는 원고 청구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으로 깎아줄게. 근데 대신에 기여도는 내 마음대로야. 판사님이 원고 주장대로 75% 원고 저희 거의 주장의 맥스 금액대로 거의 75% 판단해 줄게 해서 75% 거의 꽉 채워서 판단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법리적으로도 위자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재산 분할해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는 판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위자료 영역을 재산 분할해서 막 고려를 잘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으니까 상대방 귀책으로 혼인 파탄 됐으니까 재산 분할 기여도를 75%로 해준다. 이 판단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은근슬쩍 반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는 위자료의 영역하고 재산 분할의 영역은 아직까지는 쪼개져 있는 것이 맞다. 근데 제가 요즘에 재판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위자료, 즉 이미지 전의 그런 결과를 재산 분할해서 판사님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만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 이걸 반대로 말해보면 내가 부정행위 기책 사유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나도 옳은 면이 있어. 그죠? 그랬을 때 강약 수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제가 상대방 변호사였다면 뭐 무조건 의뢰인을 위해서 달려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맨날 판사님 아주 제가 무슨 판사님의 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판사님은 사람이 아니고 직이에요. 직. 그리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님이죠. 판사 이꼬르 소송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의중을 읽어야 되고 판사님이 좋아할 만한 변론을 해야 되는 거고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고 끌고주고 이거 우리 소송 서면대로만 그 판결문 쓰시면 된다. 이런 변론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여도 75% 판결난 사건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됐고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쿠키 영상으로 넣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산 형성 경위가 중요했을 거잖아요. 기여도니까 75%, 25% 판결 나기 위해서는 서로 5대5, 저 상대방은 자기가 50%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 형성 경위가 쉽게 말해서 세모였어. 중간에 있었단 말이야. 세모. 근데 우리는 이 세모를 저희 의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동그라미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죠? 상대방은 이 세모를 자기 유리하게 네모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판사님이 서로 주장하니까 판결은 중간인 세모로 나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하지만 상대방이 실수한 게 뭐냐면, 변호사가 변론할 때 있잖아요. 이 실체는 세모지만 이걸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맞춰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형성 경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거 옳다구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을 해버리면 저희가 그걸 반박할 증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거를 이 시간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 거짓말이 티가 났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분양권을 받았네 어쨌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반박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상대방 주장, 이거 재산 형성 경우 우리는 우리 유리할 대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형성 경위에 대해서 네모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모를 두고 상대방은 네모라고 주장하는데 네모는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럼 판사님은 저희 주장대로 동그라미가 돼버립니다. 저희 주장대로 형성 경영이 인정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75%까지 나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추가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